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킥 하프타임. 연말까지 130만 요정을 꿈꾸는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네. 네, 오늘 네. 이 뉴스 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실 너무 큰 상실감과 슬픔이 드는 하루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마약 투약을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슬픔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라는 입장을 했는데, 저는 강압 수사보다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그냥 이미지로 먹고 산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직업의 그렇죠.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성균 씨가 이 마약 관련 수사를 받기도 전부터 사실 언론에는 이미 A모 씨라고 했지만 이성균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든지 뭐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정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고 그 실장의 진술만으로 지금 이성균 씨는 검찰 조사를 3번 정도 받았던 거잖아요. 3번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 조사로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19시간 마지막 조사 같은 경우에는 19시간이 이루어졌고,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좀 사용해 보고 싶다. 먼저 요청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함을 계속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증거도 없이 사실 G드래곤 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균 씨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간이 시약 검사, 네.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요. 네. 정밀 신체 검사, 뭐 아주 뭐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채모 싹싹 네. 깎아가지고 한 신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진술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진술을 했다는 A 씨를 네. 통해서 이성균 씨의 사생활이 공중파에서도 네. 심지어 KBS에서도 그거 그렇게 보도해도 되나 싶은 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 개인의 사적 통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어요. 통째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봤는데 20시간 전에 가세현 유튜브에서 이성균 배우와 김남희 씨와의 이 대화를 그냥 통째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녹취를 어떻게 입수를 했고, 이렇게 지금 심지어 이제 고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양심이 있으면 이걸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립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일 사라져야 되는 얼마나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채널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렸어요. 너무나 결정적인 이성균의 범죄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머저리 같은 행동은 그만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가세연에 네.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네. 분노하는 분들은 전부 다 머저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채널에 올 추석에 윤 대통령 부부가 추석 선물 보냈고, 여기서 또 인증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수사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뭐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쟤도 잘못했는데 왜 처벌 안 해요? 라고 불법의 평등 똑같이 처벌받게 해주세요. 네. 쟤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저는 이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가 없었다. 즉 고문이나 폭력이나 신체적 위해 이런 게 없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19시간을 조사했다?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연속해서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9시간을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미칠 노릇인가. 꼼짝달싹 못하고. 야간조사 원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6시 넘어가면 야간조사 하시겠어요? 동의하시면 하고요. 아니면 또 부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부른다는 게 두려워서 야간조사, 심야조사, 19시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조사를 중단하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사 중단 요청을 못 해요. 그리고 이성균 배우가 절대적 약자에 처해져 역대 위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진다고 한들 끝났어요. 이성균 배우가 다시 또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한동안은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요,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한 이후에 그렇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망자 수가 더 늘었어요.
수사를 받다가 네. 주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사망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늡니다. 네. 왜 그러느냐? 이 강압 수사라는 게 때리고 잠 안 재우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자백하지 않으면 또는 스스로 어떤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으면 네. 주변이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나 네. 그런 취지로 알아들었을 때, 즉 나의 가족, 나의 동료, 아. 내가 소속해 있는 회사가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뉘앙스, 그런 취지로 느꼈을 때 네. 이 사람은 그 조사를 받던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에다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 있구나. 네. 그게 더 큰 공포죠. 그게 더 큰 공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연결고리인 나를 이 세상에서 딜리트, 삭제시키면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과 회사와 친구들이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던 얘기를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이성균 사건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조사에서까지 어쨌든 간에 죄송하다, 국민들 앞에 무리 일으켜서. 하지만 음성이 계속해서 나왔고 네. 증거가 다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시간 조사 이후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은 네. 언론이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내 삶도. 그리고 내가 혼자만 내 삶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끊어내려고. 연결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는 심리 상태에 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처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혐의가 입증된 것도 없이 이슈만으로 사회적 매장이 되고 누군가는 증거가 차고 넘쳐도 소환 조사조차 안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이정섭 검사 네. 지금 탄핵돼서 국회에서 탄핵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데요. 네. 그 처남 마약 수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초반에는 이미 의심이 영상까지 있었고 네. 현장에까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 고위 검사의 처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본인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정섭 검사는 자꾸만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네. 그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대체로 관계를 단절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엊그제 며칠 전에 이정석 검사 소위 처남 때 그분이 검찰에 복수의 기업 접대 사진과 통화 내역을 제출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 처남댁이 그 처남 마약과 관련된 증거가 있는 휴대폰 SD 카드를 네. 경찰에 제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증거 목록에 보니까 이 SD 카드가 누락돼 있다는 거예요. 포렌식 할 때 보니까. 근데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네. 검찰에서도 누락된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요? 예.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SD 카드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 증거물 누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 미드나 뭐 이런 거 보셔서도 알 텐데 증거물이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난리 나는 거 이러면 아니야?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죠. 담당 수사관은요, 네. 담당 경찰이나 검찰은 징계받고? 이건 징계받고 옷 벗을 거에 가까운 정도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두 번째, 만약 이것이 고의로 단순히 분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의가 개입해서 분실을 당한 것처럼 네. 그렇게 되면 된 거라면 네. 이러면은 범죄죠. 그렇죠. 증거 은닉? 예, 이런 증거 인멸. 거. 인멸. 증거 인멸이 되는 거죠. 네. 증거 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왜 이 사건은 이 처남은 이정석 검사의 처남은 3개월이나 다 지난 다음에 네. 검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네. 이선균 씨는 증거가 나오기도 검사, 전에. 간이 검사, 네. 심층 검사, 정밀 검사까지 다 받아서도 증거가 안 나왔는데 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조리돌림을 해서 물론 마약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리돌림해서 사람을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것은 네.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수사기관이 그를 거기까지 몰아붙인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막 이렇게 때려잡는 걸 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주고 그렇게 공감하고 연대하고 위로가 필요한 지금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현실이 힘들잖아요. 그게 네. 필요한 거지. 이 폭력과 냉소 마녀사냥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